여러분, TQQQ로 큰돈을 만든 사람들의 매매법은 놀랍게도 전부 다릅니다. 누군가는 폭락할 때만 삽니다. 누군가는 월급날마다 무조건 삽니다. 누군가는 크게 오른 뒤 원금부터 회수합니다. 방법은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큰돈을 만든 사람들에게는 딱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자기 전략까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투자하는 QLD, TQQQ 같은 레버리지 ETF에서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자신감이 생깁니다. 진짜 실력과 원칙이 드러나는 건 계좌가 무너질 때입니다. 오늘은 성공한 투자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5가지 투자 유형을 QLD, TQQQ 투자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째, 폭락장 스나이퍼 유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소에는 현금이나 단기 자산을 보유하면서 총알을 아껴둡니다. 시장이 멀쩡할 때는 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짜 움직이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나스닥이 크게 무너지고 뉴스에서는 위기라는 말이 쏟아지고 주변 사람들이 주식을 팔기 시작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 기다렸다는 듯 TQQQ를 분할해서 매수합니다. 핵심은 바닥을 정확히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정확한 바닥은 알 수 없습니다. 대신 시장이 극심한 공포에 빠졌을 때 미리 정해둔 원칙대로 자금을 투입하는 겁니다. 나스닥의 장기 성장을 믿지만 높은 변동성을 매일 견디기 힘든 사람이라면 이런 방식이 자신의 성향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무한 매집 유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훨씬 단순합니다. 월급날이 되면 QLD를 삽니다. 이번 달 나스닥이 올랐는지, 금리가 어떻게 될지, 연준이 무슨 말을 했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100만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면 이번 달에도 100만원, 다음 달에도 100만원, 그냥 계속 삽니다. 시장이 상승하면 보유 자산이 올라서 좋고 시장이 하락하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수량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적립식이라고 해서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투자 시점을 매번 맞춰야 한다는 부담을 줄이고 가격이 내려왔을 때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 전략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측이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셋째, 원금 회수형입니다. 저는 이걸 심리적으로 평단을 영혼에 가깝게 느끼게 만드는 전략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폭락장에서 TQQQ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나스닥이 회복하고 TQQQ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때 보유 주식을 전부 팔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 투자했던 원금만 일부 회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계속 보유하는 겁니다. 물론 실제 증권 계좌의 취득단가나 세금 계산상 평단가가 영원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주식이 공짜가 된 것도 아닙니다. 남아있는 주식 역시 분명히 내 자산입니다.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미 초기 투자 자금을 회수했다는 심리적 안정감 덕분에 이후 큰 변동성이 찾아와도 남은 물량을 더 오래 보유하기 쉬워진다는 겁니다. 결국 이 전략의 목적은 공짜 주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자산을 오래 보유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압박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넷째, 텐베거 사냥꾼 유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미래의 기업을 마칩니다. 앞으로 10배, 20배 성장할 기업을 찾아내기 위해 수많은 재무제표를 읽고 산업을 분석합니다. 과거의 엔비디아처럼 엄청나게 성장할 기업을 미리 찾아내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입니다. 그 기업을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미래의 승자를 미리 맞히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다섯째, 시대의 변화 추종자 유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업이 아니라 산업을 맞춥니다. AI가 세상을 바꿀 것 같으면 AI에 투자하고 로봇 시대가 올 것 같으면 로봇에 투자하고 반도체가 중요해지면 반도체에 투자합니다. 넷째 유형이 미래의 기업을 맞히는 사람이라면 다섯째 유형은 미래의 산업을 맞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기업도 완벽하게 맞힐 필요가 없고 산업도 완벽하게 맞힐 필요가 없습니다. 나스닥 100을 통째로 보유하는 겁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밀려나고 새로운 주도 기업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미래의 단 한 종목을 완벽하게 맞추려고 애쓰기보단 시대를 이끄는 기업들이 모여있는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QLD, TQQQ는 그 나스닥 100의 움직임에 레버리지를 더한 상품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묻습니다. 그래서 5가지 중에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전략이 가장 좋으냐가 아니라 나는 어떤 전략을 10년 동안 지킬 수 있는가? 이걸 물어야 합니다. 폭락장 스나이퍼 전략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정작 폭락이 왔을 때 무서워서 매수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적립식이 아무리 단순해도 계좌가 크게 무너졌을 때
납입을 중단한다면 역시 의미가 없습니다. 원금 회수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정한 기준을 무시하고 조금만 오르면 전부 팔아버린다면 그것은 전략이 아니라 감정적인 매매가 됩니다. 결국 투자에서 정말 위험한 순간은 시장이 폭락했을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세웠던 원칙을 내가 믿지 못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시장이 흔들리면 사람들은 이유를 밖에서 찾습니다. 연준 때문에 떨어졌다. 금리 때문에 떨어졌다. 물가 때문에 떨어졌다. 전쟁 때문에 떨어졌다. 하지만 이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QLD TQQQ의 비중을 얼마까지 가져갈 것인지, 매달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 폭락장이 왔을 때 몇 번으로 나눠 살 것인지, 자산이 커졌을 때 레버리지 비중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그리고 계좌가 파란불로 뒤덮였을 때도 처음 세운 원칙을 실행할 것인지, 이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진짜 오래 살아남는 투자자는 시장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행동을 통제합니다. 시장을 매일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틀렸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원칙을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반복합니다. 시장을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시장에서 내가 할 행동을 통제하십시오. 진짜 차이는 다음 폭락장에서 벌어집니다. 계좌가 마이너스 30%를 찍었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공포 때문에 원칙을 버렸느냐? 아니면 무서워도 처음 정한 행동을 했느냐? 투자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미래를 가장 잘 맞힌 사람이 아닙니다. 틀려도 무너지지 않는 원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음 폭락장에서 계좌보다 먼저 확인하십시오. 나는 아직 내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그 차이가 10년 뒤 계좌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